암 환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잘못된 신념 4가지. 1. 암 환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신념은 과학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혹시 의사가 이처럼 죽음을 선고했다 해도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통계 수치에 대한 맹신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즉 통계는 어디까지나 전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참고 자료일 뿐이어서 개별 암 환자에게 내려진 의사의 선고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 2개월 남았다는 환자가 10년 이상을 충분히 버티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말기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치료법이 결정되면 통계 수치는 개별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포병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똑같은 암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암이 처음 발생한 곳을 찾아내지 못하고 전이된 암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항암제를 쓰더라도 암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등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투여해도 몸만 망가질 뿐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 수치를 참고할 때는 말기 암 환자라고 해서 100%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의 암 치료율 통계를 보면 똑같은 말기암 환자라도 폐암은 32%의 완치율을 기록한 반면 간암은 37%, 담도암은 29%의 완치율을 보였습니다. 말기암은 곧 죽음이라는 등식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암을 이기고 살아남는 경우 그것은 어떤 암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투병하는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존 가능성은 암의 세력이 아니라 사람의 특성과 면역 상태와 저항력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의 총체적인 투병 능력과 암에 대한 태도가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모든 의학적인 치료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심하다. 이 같은 신념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이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받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특히 초기 환자는 수술만으로도 완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초기 중에서도 1기는 암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8-90% 정도의 높은 완치율을 보이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협조적인 자세로 의학적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례로 항암제는 무조건 배척하는 환자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수술로 암 부위를 완벽하게 제거했더라도 수술 부위 주변의 임파선 등에 전이될 위험이 있다면 예방을 위해 주저하지 말고 항암제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해본다는 식으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은 덕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방사선 치료도 반드시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의학적 치료의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히 선택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암을 집중적으로 제압하여 체내 방어 조직과 면역 체계를 돕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현대의학의 힘을 빌린다는 열린 마음으로 암과의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3. 암은 막강하므로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물론 암은 강합니다. 그러나 암이 아무리 강해도 금세 전신에 퍼지지 않는 것은 암의 진행을 저지하고 있는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암이든 완치한 경험이 있는 환자가 실존한다는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저항력, 자연 치유력이 암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반증합니다. 암은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정상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비정상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미리 겁을 먹고 좌절하지만 않는다면, 철저한 자기관리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완치를 위해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스스로 위축되어 운명에 자신을 맡기는 순간 암은 용기 백배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암이 위축됩니다. 누워만 지낼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인체의 저항력은 극대화됩니다. 암 환자는 마땅히 암 연구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4. 현대의학과 면역관리의학은 충돌한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한 유방암 환자가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초기 암 환자여서 항암제를 안 써도 되는데 의사가 적극적 권유하여 항암화학요법을 1년 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암제 치료 마지막 달에 암이 뼈에 전이 재발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의 재발을 막으려고 항암제를 쓴 것이 독약이 된 셈입니다. 암의 재발은 몸의 면역력이 막는 것이지 항암제가 막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현대의학과 함께 면역력 증강을 위한 통합 칵테일 치료를 병행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암 치료의 목적은 1차로 암을 제거하는 것이고 2차로 암을 제거한 후에 인체의 면역 체계를 회복시켜 암의 재발을 막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1차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면역관리의학으로 2차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만을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잘못이요, 현대의학을 무시하고 보완 대체의학에만 집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상호 연관성에 입각한 각 치료 방법의 균형과 보완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암 진단과 제거에 탁월한 현대의학과 암 환자의 면역 체계를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면역관리의학이 결합되어야만 암을 100% 정복할 수 있습니다.